이 질문 어려웠죠. 2022학년도 대입수능 4번에서 9번 해결 변증법. 해결의 변증법. 근데 변증법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변증법에 대한 개념은 이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미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렵게 많이 학생들이 느꼈고, 근데 이제 일단 변증법을 여기서 처음 본 친구들이라면 진짜 어려웠을 거야. 변증법이라는 것 자체가 감에 안 잡혔을 거거든. 근데 이제 변증법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좀 갖고 있는 친구들이었다면은 그나마 좀 할만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에 나눠봅시다. 문단을. 정립, 반정립, 종합이 기역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체익성을 지니다 라는 어휘. 아, 이거 어휘 문제로 나올 거구나. 그 다음에 이 문단 해결은 미학도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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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B 영역을 가리킨다. 얘도 어휘 문제겠네요. 그럼 이 어휘 문제는 A, B, C, D, E 주고 뭐 같은 의미로 쓰이거나 다른 의미로 쓰이거나 뭐 그런 걸 고르라 하는 문제가 되겠지. 여기 박스 처리된 직감 표상 사유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좀 보니까 뭐 좀 눈에 보이는 거 없니? 정립, 반정립, 종합, 직관, 표상, 사유. 이거 연결되는 개념 같은데요. 라고 감을 잡아야 돼. 알겠죠? 자, 3문단. 형식 간의 차이. 여기부터 3문단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무슨 색으로 칠했지? 자, 예술, 종교, 철학이 나오네요. 정립, 반정립, 종합, 예술, 종교, 철학. 이거 뭔가 대응되는 걸 것 같아. 여기도 예술, 종교, 철학, 직관, 표상, 사유. 이 세 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니? 그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자, 이왕 이렇게 나온 김에 그러면은 이거 어휘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체계성을 지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뜻이 지니다라는 거는 뭘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체계성을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니고 있다. 가지고 있단데 여기서는 변증법적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 뭐 소유하다 이런 것보다는 변증법적 체계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 자,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 갖추다. 뭐 이런 의미가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는 의미로 써야 될 것 같고요. 절대 정신은 절대 정월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뜻한다, 가리킨다. 가리킨다는 절대 정신은 인간 영역을 가리킨다는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콕 집어서 뭐 의미에 콕 집어서 나타낸다. 야, 이거는 지금 사전적 의미가 아니야. 이런 맥락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니까 이거를 절대적으로 콕 집어서 이거는 사전에 없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정신은 그런 절대 정신 같은 경우에는 이 맥락을 보면은 절대 정신이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 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그런 절대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특별하게 탁 집어가지고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C, D, E는 아예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볼까 그냥 바로 1번 끝나다, 승리로 끝난다. 여기는 무슨 의미예요? 끝나다는 뭐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인 범주 중 하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난다 해서 뭐 두 대립적 범주 중에 하나가 이겨서 그렇게 뭐 마무리가 되다. 뭐 일이 끝나다. 일이 다
이루어지다. 뭐 이런 의미겠죠. 마무리되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문단이 될 거고요. 자, 보면 내용을 보면이야.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치? 살피다, 알아보다. 뭐. 단순히 내 눈으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꼼꼼히 따져보는 거죠. 그쵸? 내용을 곱씹어 보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종합이 이루어지다라는 거는 뭐예요? 종합이 만들어진다. 뭐 결과가 생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문단은 3문단. 그러면은 이 어휘 문제부터 한번 치워버립시다. 아, 참. 선생님이 어휘 문제 풀 때까지만 요 문제지로 볼 거고요. 각 반의 회장들 통해서 그 반에 그거 해줄 거예요. 그 뭐지? 새로운 파일을 하나 줄 거예요. PDF 파일을. 그게 뭐냐면 이 문제가 8번 문제가 예전에 다른 친구들 찾아왔을 때 선생님이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내가 이제 원본 그러니까 이 학습지를 만들 때 보았던 그 파일에는 요 선지가 나와 있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다시 이제 이 EBS 사이트 가가지고 이걸 찾아봤는데 요 선지가 아니에요. 이 한글로 누가 편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넣어놨어. 그래서 요 부분 파일을 다시 이 기출문제 파일을 주겠습니다. 수능 기출 그 뭐지? 전체 파일을 줄 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이따가 나머지 문제 풀이 할 때는 그 수능 문제지 가지고 풀이를 할게요. 자, 아까 A 같은 경우에는 자,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탕을 갖춘다야. 그래서 소지한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B가 포착한다는 꼭 붙잡다, 뭐, 알아차리다. 이건데, 여기는 콕 집어서 내가 지시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야.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이 다 끝나다였나요? 기억이 안 나노. 끝나다. 그치, 끝나다였어. 그래서 끝나다라는 거는 이 의미가 일이 다 이루어지다. 근데 귀결이라는 단어는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르게 되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적절합니다. 이건 어휘 문제 치고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는 그 본문에 보면 조탁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어휘의 수준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는 수능이었습니다. D 같은 경우에는요. 자, 보다였죠. 보다 같은 경우에는요. 살피다. 그 다음에 곱씹어 보다 이런 의미였는데 여기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간주하다는 그거잖아. 그렇다고 생각하거나 여긴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아니죠. 자, 결성되다는 조직이라던가 단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서는 결과가 생기거나 만들어지는 거지 물리적인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도 적절하지 않죠. 와, 여기까지 왔는데 벌써 9분 가까이가 넘어가 버렸네요. 자, 1문단 설명하면은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끊어야 될 것 같은데 길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1문단 사실 여기서 선생님 나는 이 글을 읽을 때 1문단이 제일 어려웠어요. 변증법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었어도 1문단이 좀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말이 어려우니까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하는 거를 그걸로 해볼까 합니다. 그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이 생각해낸 게 아니라요. 다른 국어 선생님, 국어 자료 같은 거 국어 수업 자료 같은 거 많이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선생님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1학기 때인가 선생님한테 이제 그 자료를 받았었을 거예요. 이거 선생님 만든 거 아니고 해서 갖고 왔던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작품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여튼 이제 그 선생님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원본을 보고 싶으면
윤정쌤의 국어가 좋아요라는 블로그로 찾아가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림으로 되게 잘 나타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따와가지고 선생님도 이게 좀 빌려서 쓰려고 합니다. 자, 정립, 반정립, 종합하고 이렇게 약간 이 단어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마무리가 됐어. 자, 이거는 이 뒤에 이 부가적인 설명, 이 역에 대해서 부차적인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 꼴 뭐냐면은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자, 여기까지만 해줍시다. 논리적인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반합 해가지고 이제 이 변증법에 대해서 배경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변증법 하면 머릿속에 정반합이 딱 그려져요. 자, 정립, 반정립, 종합 이게 뭐냐면요. 자, 변증법에 따라서 철학적 논증을 수행하는 인물론 당연히 자, 헤겔이 거명된다. 헤겔이 변증법으로 유명하죠. 자, 변증법이란 자,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새 범죄 병렬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고 뒤에가 더 중요한 거겠죠. 변증법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가는 수렴적 상향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좀 잡아봅시다. 범주라는 거는 이 범주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요거는 이 글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일상에서도 좀 써요. 그러니까 어떤 영역, 범위 이런 의미로 일단 머릿속에 기본 틀을 잡으세요. 그거를 이제 문맥에 맞게 좀 약간씩 변형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기본 의미는 그거예요. 영역이라던가 범위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변증법은 그러니까 똑같은 위상을 가진다는 거는 똑같은 수준에 놓여있는 애들이 세 개의 범주가 이렇게 나란하게 늘어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억은 정립, 반정립, 종합 해놨죠. 정립, 반정립, 종합이 다 평등하지 않다는 거야. 계급이 뭐라고 해야 되지? 계급이 수준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간대. 정립하고 그러면 여기서 대립의 요소로 느껴지는 게 뭐니? 정립하고 반정립이다, 그치?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립을 해. 대립을 하는 이 두 요소가 대립을 해서 어느 한쪽이 뭐 이기고 어느 한쪽이 지는 게 아니라 이 대립이 뭐해? 얘네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면 종합이 된대. 그런데 자, 수렴이라는 거는 그럼 통일을 이룬다는 게 수렴이에요. 수렴은 모이는 거거든. 수렴하고 반대말이 뭐예요? 발산이잖아. 발산은 흩어진다는 거야. 수렴은 모인다는 거야. 근데 위로 그러니까 방향성이 위야. 그러면은 정립하고 반정립보다는 수준 높은 단계가 종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여기서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헤겔의 변증법은 자,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서 논증의 방식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야, 나는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려웠거든. 자, 근데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거를 100% 그러니까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남에게 설명을 해줄 만큼 100% 의미를 완전히 내 언어로 표현해내라? 선생님 솔직히 자신이 없어. 근데 이런 어려운 말들, 수능 지문에서 이런 어려운 말들 같은 경우에는 T의 어떤 의미인지를 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해설을 하듯이 설명을 해주진 않고, 이런 의미구나, 라고 추론이 가능하게끔, 짝지어 볼 수 있게끔 짝을 줘요. 자, 그 표지가 뭐예요? 즉이야. 이 말이죠. 앞에. 변증법이 논증 방식이기도 하고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 수식하는 형태로 이념을 정의하고 있네요. 이념이란 뭐야? 세계의 근원적인 질서다. 이념의 내적 구조. 자, 이념의 내적 구조. 그러면 이거 하고 이 단계 있을 거야. 자,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라고 했어. 여기 이만큼을. 자, 그러면 여기서 힌트가 여기 있는 것 같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난다는 게 존재인 것 같거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논증 방식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증명된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게 해석을 해서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자, 일단은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는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요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논증의 방식이라는 거는 이념의 내적 구조가 논증 방식인 것 같아. 세계의 근원적인 질성과 절대 진리가 가진 내적 구조가 논증의 방식인 것 같고요. 논증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념의 내적 구조가 결국은 이 세계를 어떻게 규명하느냐, 이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방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두고 보니까 이 내용이 의미가 되더라고. 자, 그 다음에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은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논리적으로 증명하라는 대상이 절대 진리, 이념이잖아. 그럼 이념이 어떤 식으로 이 현실에서 드러나는가? 존재 방식. 이것도 변증법의 틀 안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 이 하나의 체계라는 게 적은 것 같아요. 저기 나오는 이 하나의 체계는 정, 반, 합. 그러니까 그죠? 정립, 반정립, 종합이야.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변증법 체계입니다. 그치?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자, 이 두 차원은 뭐를 의미하냐면 위에서 나오는 두 차원 두 개 얘기한 거 두 개밖에 없어. 이념과 뭐예요? 이상과 이념은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이념과 현실,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현실의 원리를 밝히는 것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정리를 할까? 선생님 그림으로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 그림으로 정리를 할 건데 여기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 공간을 활용을 할게요. 자, 1문단입니다. 1문단 같은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헤겔의 변증법의 논리적인 구조를 얘기하고 있어. 이번 동영상은 좀 길어질 거예요. 답변의 시간이. 자, 먼저 처음에 나왔던 정립하고 반정립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립적인 두 범주라고 했거든. 얘네 같은 경우에는 대립적이에요. 그래서 화살표가 선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쵸? 대립적인데 얘네가 그럼 계속 대립을 하느냐? 아니, 대립적인 두 범주가 정립과 반정립이라는 두 범주가 뭐를 이루냐면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거야. 그치? 그렇게 해서 자,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로 각각이었던 것이 하나로 이렇게 모일 겁니다. 모이는데 그 방향성은 위에요. 상향 구조. 그치? 위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하나로 모여서 위를 향하는, 윗단계로 향하는 수렴적 상향성을 가진다고 했어.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했어. 이 위에 정점에 뭐가 있는 거야? 가장 높은 단계의 뭐가? 종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립적인 두 개 모여가지고 종합이라는 높은 단계의 그런 범주를 만들어내는 게 헤겔의 변증법이에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 이 헤겔의 변증법은
해겔의 변증법적 체계는요? 변증법은요? 뭐라고 했냐면, 자, 체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했어요. 일문단의 그 끝에 보면요. 체계성을 가져야 된다. 자, 변증법은 논증 방식, 자, 논증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기도 해야 돼. 존재 방식이기도 해야 된대. 이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란 거는 어떤 거였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하기로, 이념이 현실에서 시공간적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 논증 방식은 이념의 내부 구조, 진리라는 것이 가지는 내부 구조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철학적 이 두 차원의 논리를, 이 이념과 현실이라는 두 차원, 자, 이념과 현실과 그다음에 철학적인 논증 방법도, 얘네를 밝히는 철학적인 논증 방법도 다 뭐를 가져야 된다? 변증법적 세계성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는 글에 나타난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이 그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으로 정리를 하신 건데요. 구조를 따졌을 때 이렇게 정리는 되지만 아직 머릿속에 제대로 안 들어와 있는, 이 내용이 들어와 있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예를 하나 들어줄게. 자, 익숙한 거 뭐가 있을까? 지금 선생님 물 마시던 컵이 앞에 있네요. 자, 컵 대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지? 손잡이가 없는 컵을 생각해 봅시다.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일 거냐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동그라미일 거예요. 근데 옆에서 쳐다보면은, 자, 이 옆에서 쳐다보면은 네모로 직사각형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컵은 동그라미다 라고 보는 게 정, 그거랑 대립되는 거, 컵은 직사각형이라고 보는 게 반정립. 그러면은 결국 종합은 뭘까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이 컵의 본질은 뭐예요? 원통형이다. 원통이라고 보는 거. 이게 종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립되는 두 개가 조화를 이뤄서 얘의 본질에 다가가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는 게 종합.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 세 개는 모두 이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상 우주는 모두 이런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변증법이야. 되겠죠? 변증법이 뭔지는 감이 잡히죠? 자, 일단 여기서 끊고 이 문단 다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